이천 물류창고 화재요. 38명이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 원인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용접을 하다가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제 방송에도 했던 그 지적 원인이 화재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건물 천장과 벽면에 우레탄 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티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천장과 우레탄에 옮겨 붙은 뒤 산소 공급이 원활한 입구 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1600도에서 3000도의 고온으로 우레탄 폼 단열재에 튀게 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은 안에서 타다가 밖으로 확 번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에서 타다가 밖으로 순식간에 번졌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몰랐다가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 시공사 측이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가 피해가 크게 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화재 당일 평소보다 2배 많은 67명이 현장에서 일을 했고 또 이 지상 2층 조리실 내부에서는 12명이 소방 배관 작업을 하다가 숨졌고 엘리베이터도 일정을 앞당겨서 하다가 3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했고 또 임시 소방시설도 비상경보장치도 없고 지하 2층을 제한 나머지 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화재 발생을 늦게 알았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용접을 할 때는 방화포와 불꽃 및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또 안전규칙을 무시한 설계 변경이나 시공도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피할 공간도 벽돌로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 시공사 감리단 협력업체 9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서 사고 43일 만에 유족과 시공사가 이제 합의는 된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철저히 지금 유족들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문가리우스는 2017년 제천 화재 사고는 다음날 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유족들이 노력하겠다고 좀 말이라도 한마디 해달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또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로 한 명이 지금 입건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유가족을 블랙 컨슈머, 즉 사망사건을 핑계대어서 돈이나 벌라고 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그래서 마녀 사냥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유가족이 돈방석에 앉았다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의 합동분향소는 조문객도 별로 가지 않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려도 별 반응도 없었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까지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유가족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성 댓글러들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냐, 대통령이 이장이냐, 내 장례식에도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가족이 쳐돌았구나 소리까지 나왔고 시공사와 합의를 했더니만 결국 마지막은 돈이다, 돈방석 인정,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합동분향소가 텅 비었고 그리고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 않았고 흔한 변호사 단체도 붙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에 악플러까지 싸워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경찰이 밝힌 화재 원인이 이게 정말 다일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유가족이 약자인 입장에서 시공사와 합의를 했는데 시공사, 건우 등 10개 공사 관련 업체가
산재 보상 보험금을 제외하고 유가족 38명에게 9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6월 10일 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43일 만에요. 총 재원 중 66억 5천만 원은 직접 마련해서 시공사 등이 지급하고 나머지 25억은 근로자 재보장보험을 통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38명 중에 34명이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합동 연결식도 내일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천의 이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요. 자, 이분들요 3억도 안 되는 2억 몇천만 원 돈입니다. 자, 다른 어떤 사고와 비교하면 이분들이 받은 보상도 턱없이 부족했지요. 근데 여기 몰려와서 목적이 돈이었구나 악플다는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천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산재 사고가 다시 없어야 되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당진 제철소에서, 금요일에는 울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토요일에는 안산 청소차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당진 제철소에서 숨진 노동자는요 냉각장치 수리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53세 직원인데요,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맥박 호흡이 없고 체온이 40.2도였다는 거예요. 작업하던 장소의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그날 아마 당진의 기온이 32도인데 이 더위를 먹어서 열사병으로 숨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해만 산재 사고로 지난 한 해만 202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재 사망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2배 내지 10배 정도 높습니다. 자, 온갖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산재에 대해서 날 때마다 난리를 치죠. 구의역에서 뭐 김군부터 시작해서 또 이 당진 화력발전소에 또 김군도 있었고요. 온갖 그런 젊은이들이 죽어가도 그때뿐이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가 똑같이 났던 겁니다. 당시에도 창고 지하에서 전기 배선하고 냉매를 주입하던 중에 용접 불티로 유전기가 폭발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애초에 유전기를 발생시키는 공사와 불티가 발생하는 공사를 동시에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른 날 했더라면 유전기가 있어도 불티가 없으니까 화재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위험한 일을 시간 단축한다고 동시에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시 기능이, 법이라는 게 규정을 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사고는 가끔 가다가 몇 년 만에 하나씩 나니까 또는 우선적으로 벌어야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사고가 나는 거는 그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의 면허를 박탈하고 사업주를 징역 한 10년 정도로 살려버려야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돈 안 되면 이 업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낮게 하청 단가가 책정되어서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가는 이 연결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대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전체로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먼저 이제 본사보다 협력업체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서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자동차 협력업체에 3천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자동차 하청 협력업체가 다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본사만 가지고 회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자동차 생산이
지금 국내에서 133만 대인데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이후 생산량이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신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도 인하해서 차는 어느 정도 팔리고 있지만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나 줄면서 95,400대 수출했다는 거예요. 5월달의 수출이요. 한 달에 10만 대 밑으로 수출한 것은 2003년 7월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해외로 차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올해만 20%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자,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공유 서비스도 강화되면서 차를 이제 아예 사지 않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공유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거의 젊은 층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나다닐 데가 없으니까 차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도 지금 앞으로 차가 이게 좋은 시절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직장 폐쇄, 인력 감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노 그룹도 15,000명을 줄였어요. BMW도 희망퇴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AI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던 것들이 전부 속도가 급속히 늘어지면서 나중에 일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쌍용차가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쌍용차 다음에는 이제 르노, 삼성이 몰리고 그 다음에 GM이 몰리고 이제 다 몰릴 거예요. 그래서 쌍용차를 지금 마인드라는 인도 마인드라는 일대 지주에서 지금 75%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누가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드라가 그동안에 7천억을 투자하고 차입금이 지금 4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도의 지금 시장 자체가 거의 무너졌고 자동차 판매도 거의 되지 않으면서 이제 마인드라가 이 쌍용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 티볼리 이후에 변변한 이 경쟁력 있는 차도 하나 못 만들어냈어요. 자, 다음 달 돌아오는 돈이 9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지금 이 정부로부터 2천억을 지원받고 싶어 해요. 그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해서 2천억을 지원받으려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쌍용차는 망해가는 회사였죠. 여기 쌍용차의 파업에서 해직됐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다 복직돼서 마지막 복직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쌍용차가 무너지면 여기에 직접 고용 인력이 5,000명 그리고 협력사 판매 대리점까지 수만 명, 그 가족까지 수십만 명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산업적 논리로서 쌍용차가 경쟁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끝난 회사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밖에 없을 건데 그 현대 기아도 시장 규모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제 차를 대량으로 팔던 시대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차 회사들 앞으로 줄줄이 무너질 건데 저걸 어떻게 대비할 건가? 정부는 답이라도 있습니까?